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이제 요 코너 이름을 이제 수박 겉핥기 코너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환율에 대한 정보라든가 경제 관련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 너무 딥하지 않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환율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저도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왜 올라? 달러가 왜 내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 그 다음에 금리와 환율 관계, 뭐 원화 약세,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코스피는 호황인데 왜 원화는 약세지? 요런 부분들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는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 전에 두쫑쿠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원자재부터 판매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도 마찬가지로 이 통화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있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호조예요. 제가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한테 대금을 달러로 받아요. 그러면 그걸 저는 다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밥도 사 먹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수출 호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입, 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뭐 주식, 코스피는 원칙적으로 원화로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번째 거랑 같은 맥락인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채권 금리가 1%고 만약에 한국은 4%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요거는 이제 경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입, 유가 상승. 자, 유가는 원래 지금까지도 100% 달러에 대해서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 중국이 있어가지고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한다. 뭐 루블로 결제하도록 한다. 요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러시아 뭐 계속 싸우고 이런 이슈가 많았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자동차 굴러가야 되고 한국에 뭐 보일러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산업 장비들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전기 만들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기름으로 하죠. 배송, 뭐 배 움직이는 거, 기차 움직이는 거 다 기름으로 하는데, 기름을 우리가 구매할 때는 달러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원화를 반대로 여기랑 반대로 달러를 사와야 돼요. 한국 돈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달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더 비싼 값이라도 다른 데서 달러를 사와야 끌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혹은 수입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투자를 하거나 하면, 나스닥 여러분들 뭐
막 5만원으로 투자되세요. 안 되죠. 환전해야 되죠. 그래서 해외 투자 증가도 마찬가지. 요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하고 금이 가장 큰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랑 뭐 주변 일본이랑 뭐 북한까지 해가지고 막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 대피 가야 되겠다, 해외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거기 가서 원화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받고 가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안전자산, 예를 들자면 그런 전쟁이랑 이런 게 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금, 달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화를 또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가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채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오릅니다. 요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리와 환율의 관계. 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낮아질까?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자, 금리를 우리가 2.5에서 3.5로 올렸어요. 그러면 한국 국채의 수익률, 안전자산이죠. 국채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3.5%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원화를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달러가 우리 곳간에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 하락이 발생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금리를 내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더 금리 높은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채권이라든가 뭐 사무라이 채권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돈이 빠져나가죠.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높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싸들고 오기 때문에 환율이 내린다.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은에서 한국 금리가 2.5%인데 환율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존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다 터집니다. 연쇄적으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캐시플로우, 쉽게 말해서 자금의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대출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뭔가 영업적인 영리적인 활동을 건설회사가 못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가진 지분이 뭐 건설회사가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돈 흐름이 안 되니까 건설사가 운영하는 뭐 큰 부산 같은 경우는 서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당장 돈 회전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를 애초에 할 생각 없었는데 전세 사기처럼 돼버리는. 근데 이제 지금 2.5%인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3%, 많게는 4%까지 올라가게 되면 건설, 그 다음에 뭐 지금 모기지 주택 그거 다 터지고 다 파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지만 저희 회사도 대출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금리가 거의 3배 올랐어요. 원래 우리가 한국 금리가 뭐 1%라고 하면 2.5% 하면 2.5% 오른 거예요. 그러면 100원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50만 원 지금 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되면 가계 부채뿐만 아니고 기업 부채까지 넓어져 가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폭탄 때문에 원금 이자를 초과하는, 그 다음에 이자를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 스와이프 하죠. 우리 국민연금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언발의 오줌 누기랑 똑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는 아마 한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국내가 죽고 저렇게 하면 우리 한국도 돈이 죽고 돈의 시세가 가치가 죽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이제 1480원 평균 1, 2주 평균 1480원대에서 지금 이제 1500원대에 찍었습니다. 1500원대 찍었고 2009년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달러 강세 무관한 원화만 약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면 달러의 가치가 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원화로 이제 달러를 구매할 때 원화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달러는 내려가는데 한국 돈으로 달러를 살 때는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한 상태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약세 원인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믿지 못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나스닥은 신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사놓으면 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당금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국내랑 다르게 국내는 배당금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축처럼 또 원화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랑 연관 지으면 MSTR 국민연금이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제가 알기로 금액 단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STR 주식을 엄청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해외 투자 증가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업보예요. 업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투자 안 하잖아요, 사람들. 저도 국내 주식 안 하거든요. 옛날에 했었죠. 근데 워낙 조작도 많고 배당도 개판이고 이러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나스닥이 훨씬 좋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3,5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매년 200억 달러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200억 달러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원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은행에 있는 달러 보안고에 있는 달러를 내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기름, 유가 상승,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 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뭐 지금 다 이스라엘이 불을 붙이고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부터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긴 거 위헌이라고 판결 난 다음에 섹션 301 무역조사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 관세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301 무역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삼성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이런 게 오른 게 다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올랐는데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또 달러로 내야 돼요. 거기다 관세도 뭐 15% 디폴트 값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먼저 관세를 내고 판매는 나중이거든요. 관세를 먼저 내야 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또 관세로 나갈 돈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의 뭐 미국 같으면 이제 달러 파워고 한국 같은 경우에 원화 파워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원화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요게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코스피 지금 6000포인트 찍고 5000포인트에서 또 다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왜 원하는 약세냐? 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상승이 아니고 코스피를 구매하려면 달러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을 하게 되면 호황인데 외국인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루트예요.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할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가지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요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물한 해치를 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비트코인 옵션 만기 언제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옵션 거래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동시에 우리 은행에 계약을 합니다. 3개월 뒤에 뭐 달러 5만 달러를 환율 1480원에 바꾸겠다 해서 옵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지를 거는 거예요. 뭐 롱 그런 거 거는 것처럼 내가 롱에 걸었는데 숏에 내려가더라도 손실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숏을 거는 것처럼 내가 1480원에 이렇게 3개월 후에 예상을 해서 환전을 하겠다. 그런 옵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옵션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원화를 팔고 나중에 이 원화를 그대로 달러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투자할 때는 원화로 달러를 바꿔서 원화로 투자했지만 이미 여기 선물한 해치를 했기 때문에 달러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코스피 같이 올리면 선순환이 될까? 물론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되면 아까 채권 이윤이 높아지니까 자금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오르면 또 사람들이 달러를 원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가계부채, 그 다음 기업부채 박살나서 한국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좀 모순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무조건 환율은 회복할 겁니다. 달러보다 더 빨리. 그래서 뭐 1,400원, 1,300원대.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 선물한 해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환전은 하겠지만 환전 없이 투자하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작용을 하죠.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해외 수출 뭐 요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환율이 낮아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율, 뭐 왜 환율이 오르는지, 그 다음에 왜 환율이 내리는지, 코스피가 오르는데도 환율이 안 잡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오르면 손해보는 거, 에너지, 식품 물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식품이 오르지? 비료 수입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름값, 밀가루 또 수입하죠. 그럼 밀가루 수입하면 밀 가격이 올라서만 그 가격이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가지고 올 때 배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값, 그 다 들어가요. 배, 기름값,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없이 이동이 되는 제한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져오든 뭐 석탄을 가지고 오든 물을 갖고 오든 전부 다 뭐 배나 비행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기름을 동력으로 안 쓰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기름을 달러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 뭐 10만원이면 잘 수 있었던 에어비앤비 숙소가 지금 환율이 뭐 20% 올랐다고 하면 이제 12만원에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현지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 다음 수입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요거는 그냥 극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대처법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한 줄로 정리하면 환율은 달러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원화 강세가 될 수 있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상승, 원화 강세, 이게 꼭 이 꼴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환해지 이야기 드렸죠. 그 해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연봉자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연금도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저게 이제 환율이 안 잡히면 국민연금을 다 날려먹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박 겉핥기에 아주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또 다음 편도 제가 또 재밌는 거 내용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